배율의 북한군 전력의 진짜 민낯.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하게 펼쳐지는 열병식, 위용을 자랑하는 최신 무기들. 북한의 군사력을 떠올리면 아마 이런 강렬한 장면들이 먼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대는 듯한 웅장한 행렬은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안일함을 심어주기도 하죠.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습이 북한군 전력의 진짜 민낯일까요?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혹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들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만약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라는 비극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 예측은 과연 얼마나 통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공포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넘어 이제는 북한군 전력의 감춰진 속살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감춰진 실체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막연히 상상했던 전쟁의 모습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시나리오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북한군의 전력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안보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북한군 전력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부터 짚어볼까요?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북한은 세계 4위 규모의 방대한 병력을 자랑합니다. 약 120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과 예비군을 합치면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무기, WMD, 개발에 끊임없이 매달리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와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북한군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화려한 열병식에서 번쩍이는 최신형 전차와 미사일들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북한군의 장비들은 대부분 구소련 시절에 도입된 것들이거나 이를 자체적으로 개량한 낡은 모델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라 할지라도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겉은 번지르르한 스포츠카인데 속은 낡은 엔진과 녹슨 부품으로 가득 찬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난입니다. 만성적인 경제난은 북한군의 훈련 부족으로 직결됩니다. 충분한 연료와 탄약이 없으니 실전과 같은 대규모 훈련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병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식량난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훈련은커녕 생존 자체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장비는 낡았는데 그 낡은 장비를 운용할 연료도 숙련된 병사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주는 위압감과는 사뭇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노후화와 함께 부품 조달의 어려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북한은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선 부품이 필요한데 그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많은 장비들이 그저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군의 거대한 병력 규모나 위협적인 무기들이라는 숫자의 함정 뒤에는 낡은 장비, 부족한 훈련, 그리고 만성적인 부품난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이처럼 복합적인 이면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군 전력의 신화를 벗겨내고 현실을 직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규모 병력과 낡은 장비라는 현실만으로는 북한군의 전력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들의 재래식 전력이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삼고자 아주 오랫동안 특별한 전력에 집중해왔습니다. 바로 비대칭 전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인데요.
이 비대칭 전력이야말로 우리가 북한군을 이야기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진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끈질긴 비난과 강력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공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핵무기는 그들에게 있어 체제 유지를 위한 궁극적인 보루이자 자신들의 재래식 전력 약점을 가려주는 강력한 방패와도 같은 의미를 지니죠. 핵탄두 소형화와 다종화에 대한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핵실험을 통해 그 위협적인 능력을 수시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탄도미사일들은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심지어는 태평양 넘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지상 발사형은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예측 불가능한 도발 능력을 끊임없이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미사일들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한계를 압도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엄청난 규모의 장사정포를 촘촘히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이 장사정포들은 단순히 위협적인 존재를 넘어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핵심 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 장사정포들은 초기 교전 단계에서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수많은 포탄이 마치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파괴력과 혼란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도심 곳곳에 불을 지르고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며 공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북한의 특수부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이들은 전시의 후방 침투를 통해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며 아군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은밀하고 기습적인 침투는 전장의 양상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며 핵심 목표를 노리는 무서운 존재들이죠. 이들은 정규군이 미처 도달하기 전에 혼란을 일으켜 아군의 대응을 늦추고 후방에서부터 전선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또 하나의 비대칭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전력이죠.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버 부대를 대규모로 양성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탈취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교란하는 등의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충돌 없이도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망이 불통이 되고 은행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바로 그런 현실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모든 시스템이 그들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그들의 낙후된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초기 교전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위협 요소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의 규칙을 깨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장을 교란하려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낡고 부족해 보이는 군사력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가진 비대칭 전력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북한군의 전력을 평가할 때 단순히 숫자의 함정이나 재래식 장비의 노후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각적인 비대칭 위협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대칭 전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전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들의 사이버 전력과 특수부대는 물리적인 충돌 없이도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전력을 논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로 북한군이 단순한 군사 조직을 넘어 김씨 일가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도구이자 사회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이죠. 북한은 선군 정치라는 독특한 통치 이념을 내세우며 군을 국가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군이 사회 전반의 중심축이 되어 모든 정책과 인민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군사력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는 방패이자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화려한 열병식의 웅장한 행렬은 대내외적으로 북한 체제의 견고함을 과시하며 인민들에게는 자부심과 충성심을 고취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죠. 또한 군은 사회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여 인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군사적 위협을 상시적으로 강조하며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하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억누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외부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오직 강력한 군대와 수령의 영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놀랍게도 북한군은 단순한 전투 부대가 아닙니다. 때로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때로는 농촌의 일손으로 투입되어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도로를 건설하고 발전소를 짓고 심지어는 농사를 짓는 모습은 북한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는 군대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을 넘어 국가의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대한 생산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군 정치의 이면에는 심각한 비효율성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한정된 자원이 국방 부문에 집중되면서 인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분야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이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식량난이나 기본적인 생활시설 부족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인 훈련과 전투 준비보다는 건설이나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군사력의 현대화나 전문성 강화는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들 최신 기술과 전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현대전에서 그 효율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체제 유지라는 최우선 목표 아래 군 내부에서는 때때로 능력보다는 충성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는 군의 사기와 전문성을 저해하고 급변하는 현대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자질이나 병사들의 숙련도보다는 김씨 일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더 큰 가치로 평가되는 시스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과 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북한군은 단순한 국방력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회를 통제하며 심지어는 경제활동에까지 동원되는 복합적인 존재인 셈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역할은 북한군 전력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죠. 겉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지만 그 속에는 체제 유지를 위한 비효율과 인민의 희생이 녹아있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논할 때 단순히 무기의 숫자나 병력 규모를 넘어 이처럼 깊이 뿌리내린 정치적, 사회적 맥락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층적인 북한군의 본질을 헤아렸을 때 만약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전쟁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를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때입니다.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넘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과 사회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냉철하게 짚어봐야 하죠. 북한의 초기 공세는 그들의 비대칭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많은 장사정포와 미사일들이 휴전선 일대와 수도권을 향해 쏟아지며 동시에 특수부대가 침투하여 주요 시설을 교란하는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초기 공세로 우리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텐데요. 마치 거대한 충격파가 한반도를 덮치는 듯한 아수라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벌어져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군은 북한의 공격을 최전선에서 막아내며 강력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로 이들을 저지할 것입니다. 북한의 초기 공세를 견뎌낸 후에는 압도적인 공군력과 정밀 타격 능력으로 북한군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북한 전역에 대한 반격 작전을 수행하게 될 테죠.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제연합군의 파병과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개입을 논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방어와 반격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이 남기는 상흔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도시와 기반시설은 폐허가 되고 사회 시스템은 마비될 것입니다. 피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리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복구와 재건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과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북한군 전력이 단순히 과소평가할 수 없는 비대칭적 위협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구조적인 한계와 취약점을 안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안보는 단순히 그들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민낯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데 우리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군의 실체에 대한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야말로 막연한 공포나 안일함이 아닌 현실적인 위기감과 함께 현명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을 넘어 북한의 복합적인 전력과 그들의 체제 유지 논리를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며 무관심이 아닌 깊은 성찰과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위협을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이 복잡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합적인 북한의 전력 앞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과 미래 전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